네, 극장에도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던 움직임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더 굳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오늘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처님 오신 날부터 어린이날까지 지난 연휴에 2달 만에 가장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러 왔다 그래요. 부처님 오신 날 일일 관객 수가 10만이 넘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었고요. 코로나 확산 이후에 47일 만에 이제 10만 명대로 관객이 올라섰는데 어린이날은 11만 4,700명으로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니메이션 트롤 월드 투어라는 작품이 이제 VOD 다시 말해서 집에서도 볼 수 있고 극장에서도 동시 개봉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화를 좀 상영을 가서 전국 344개 상영관에 상영을 했는데 또 이 영화 많이 보셨고요. 네. 또 로맨스 영화인 나의 청춘은 너의 것이나 저산 너머, 김수아 추경의 어린 시절 네. 얘기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모처럼 신작이 영화관에 개봉을 했고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뭐 폐왕병이라든가 기생충 흑백반처럼 흑백반. 이미 네. 나왔던 작품들을 재상영하는 경우에도 관객들이 많이 찾아서요. 4월 7일에 1만 5천 명까지 떨어졌지만 이번에 좀 10만 명 수준 올라갔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 네. 작년 이맘때 천만 영화 나와서 뭐 어메저스다 그리고 네. 또 한편으로 기생충이 또 말하자면 칸에서 수상했기 때문에 되게 좋은 소식이 많아 또 5월인 걸 생각해 보면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올라갔지만 예년에 네. 비해서 역시 많이 떨어지는 형국입니다. 네. 그래도 최악의 경우에 보다는 지금 관객 수가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어서 그 개봉하는 날짜를 못 잡던 영화들이 이번 달에 또 개봉을 속속 하나 봐요. 이제 하나둘씩 잡아가고 있는데요. 네. 왜냐면 워낙에 좀 개봉 일자를 잡아놨다가 무기한 좀 미뤄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갑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원래 3월 12일 날 개봉하려고 했던 영화 침입자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2달이나 밀린 셈이죠. 5월 21일에 개봉하기로 날짜를 잡았고요. 그리고 조미수 씨가 지금 주연을 맡은 초미의 관심사 같은 경우도 이달 27일 날 개봉하기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 이관왕에 올랐던 영화인데요. 파도를 걷는 소녀 역시도 14일 날 개봉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곧 개봉할 영화들이 많고 네. 또 결백이라는 작품 역시도 개봉 일정을 좀 정하겠다라고 알려온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영화를 무조건 극장에서만 상영한다. 이거는 이제 옛말이라는 거죠. 네. 온라인으로 이제 배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코로나로 시작된 건 아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굳어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사실은 홀드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옥자 상영할 때 기억나실 텐데요. 네. 옥자를 극장에서 먼저 상영을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기다렸다가 바로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라든가 혹은 VOD 시장에 내놓는 것, 홀드백 기간이 있어야지만 네. 상영관이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넷플릭스 원작 영화로 알려졌던 결혼 이야기라든가 아이리쉬 같은 작품 역시도 홀드백 기간을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안방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 홀드백 기간이 사라졌다라고 네. 말하면 좀 간단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로 월드 투어가 바로 그 대표적인 작품이 되고 말았는데요. 네. 온라인 출시를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온오프라인에 동시 개봉을 했다라고 알 수도 있겠고요. 대형 영화 제작사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이 영화를 제작하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개봉을 하게 되니까 극장가는 원래는 그냥 눈치를 보기 마련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새로운 영화들이 거의 아무것도 극장에 걸리지 않는 형국에서 그래도 온 가족이 즐길 만한 영화를 VOD 형태로 내는 게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봐서 이제 말하자면 미국 기준으로 북미 기준을 보자면 1억 5,370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거뒀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온라인에서 상영했을 때 오프라인이다 온라인이다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 창출의 문제가 확실히 연결된다는 걸 보여줬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런 움직임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전통 그 영화 업계라고 할까요? 네. 그것과 이제 온라인 업체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CGV나 혹은 롯데시네마 같은 미국 최대 영화관 체인이 AM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애덤 에런 CEO가 이제부터 유니버설 모든 영화들은 극장에 걸지 않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해버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온라인에 먼저 개봉을 한다라는 것에서는 극장을 앞으로 이제 무시하고 가겠다는 건 아니겠냐. 그리고 영화 산업에 있어서 극장이 너무 큰 주축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내버려둬도 안 된다라는 아마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 CNN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영화 네. 관객들은 영화 관람 전 이 디지털로 보는 것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앞으로 주목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떤 점에서 이제 유럽에서도 이렇게 영화관을 개봉하지 않고 영화를 개봉하는 트롤을 약간 조금은 시범 케이스로 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만든 영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이콧을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어쨌든 집에서 보든 극장에서 보든 관객들의 선택이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온라인에서 얼마나 영화를 봤습니까? 지금 말하자면 넷플릭스하고 왓챠라 우리한테는 가장 가까운 이렇게 온라인 어떤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신규 가입자가 1,580만 명으로 당초 예상했던 신규 가입자보다 2배나 웃돌았던 그런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그 총 가입자가 이미 2억에 가깝습니다. 1억 8,290만 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내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시간이 또 중요한데 말하자면 작년 대비해서 1억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시간 어떤 1억 시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왓챠 플레이라든가 혹은 또 IPTV 1위 업계라고 할 수 있는 SK 브로드밴드라든가 LG 플러스 모두 다 이렇게 영화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VOD로 제공하는 쪽은 굉장히 숫자가 늘어서 네.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영화 소비자들이 영화를 안 본 게 아니라 영화관을 안 갔다라는 게 아하. 사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흐름들을 더 느낄 수 있는 게 미국 아카데미 영화제에서요. 내년에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았던 영화들도 출품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은 좀 코로나 영향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넷플릭스 영화를 가장 먼저 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게 허락한 데가 사실은 아카데미이기도 하고요. 네. 엄밀히 말하면 넷플릭스는 미국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넷플릭스를 비롯한 어떤 온라인 어떤 영화 상영태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게 아카데미이기도 한데요. 원래 우리 기생충도 그랬지만 최소 7일은 미국 영화관에서 상업 영화 개봉관에서 개봉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최소 7일, 그러니까 일주일 상영 기간조차 없애준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영화든 만들어지게 된다면 상영하지 않아도 출품 가능해진다라는 걸로 어허. 지금 현재는 넷플릭스 영화들을 열어주겠다는 의미지만 훨씬 더 넓은 의미로 디즈니를 아. 비롯해서 애플도 계속해서 이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온라인 영화들에 대해서 창구를 열어줬다. 다시 말해서 기존 영화들은 조금 경쟁력에 있어서 우위를 가졌던 것을 잃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과도기가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